보험을 잘 가입하려면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없애야 해요. 혹시 여러분 보험에 돈만 나가고 도움 안 되는 게 들어있다면 당장 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아파서 입원하면 돈 주는 보험. 두 번째, 암 진단비 외에 추가로 가입한 다양한 암보험들. 세 번째, 치매보험. 네 번째, 왜 가입한지 모르는 사망보험. 다섯 번째, 비싼 운전자보험. 여섯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위험까지 보장받는 보험. 일곱 번째,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보험. 이번 영상에는 가성비를 해치는 보험들과 손해 안 보고 가입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아끼는 꿀팁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을 알아보시거나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대로 각 잡고 알아보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보험 용어도 어렵고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불필요한 보험이다, 이건 돈만 날리는 보험이다 등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을 듣지만 보험을 잘 가입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공감하는 기준과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보험 용어 하나 배우고 시작할게요.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 보험료는 내가 매달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고요. 보험금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해요. 이런 걸 누가 몰라?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콤파스로 동그라미 원을 그리려 해도 중심점이 있어야 정확하게 그리듯 보험도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기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생각은 버려라. 다시 말해 보험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마라. 가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험을 잘 가입해서 한 방에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 잔뜩 들어놓고 암 걸리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현재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보험만 붙잡고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 짧은 경험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해서 보험금 받을 일이 별로 없고 실비만 있고 최소로 보험을 갖고 가시는 분들에게 청구권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분 탓인가? 아무튼 현재 로또 당첨을 기다리듯 가입하려는 생각은 주머니만 가볍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 보험은 독감 걸렸을 때, 대상포진 걸렸을 때 등 충분히 스스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라. 큰 위험만 대비해도 보험은 충분하다입니다. 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보험 상품 중에 가장 폭넓게 보상해주는 보험은 단연 실비보험인데요. 그런데 이런 실비도 보상해주지 않는 게 있으니까요. 보험은 작은 위험부터 큰 위험까지 모든 걸 대비할 수는 없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보장받을 확률, 가능성이 높은 보험인지 살펴보자. 이것도 두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요. 주변에 암 걸렸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가슴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등 이런 소리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이란 말이죠. 네, 이런 거 위주로 준비하면 됩니다. 야, 아무개가 루게릭병 걸렸다던데 혹시 루게릭병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없나? 찾아보지 마시고 확률이 높은 보험으로 설계하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왜 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가입하자. 즉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만 갖고 가자입니다. 이 내용은 특히 사망보험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준비하시는 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4가지 기준점만 갖고 있어도 보험료 적게 내면서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펴보시고 하나하나 내 돈 갉아먹고 있는 불필요한 걸 찾아볼까요? 그 첫 번째 찾았습니다. 바로 질병 입원 일당인데요. 단어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해 아파서 입원하면 매일 얼마씩 돈을 주는 보험입니다. 이 제한세는 하루에 5만 원 받을 수 있네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며칠 입원해 보셨나요? 저도 제 나이 목도로 한 15일 정도 입원한 것 같아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큰 질병이 아니고선 어지간히 아프거나 다쳐서는 입원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질병 입원 일당은 정말 못쓸 보험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보험료가 저렴하다면요. 40세 여성 상해급수 1급 기준 20년 납 100세 설계안인데요. 이 설계서를 보고 이번에는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생 이상 학력이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 보험금 받으려고 매달 내는 보험료가 58,280원입니다. 그죠? 20년 동안 내면 얼마냐? 제가 미리 계산했어요. 1,39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럼 내가 낸 돈만큼 돌려받으려면 평생 아파서 며칠 입원해야 할까요? 대략 한 280일 정도 이상 입원해야 내가 낸 돈만큼은 돌려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마이너스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280일 입원하신 분 주변에서 많이 본 적 있나요? 다쳐서는 안 돼요. 꼭 아파서 입원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없어요, 그런 분이. 그런데 다쳐서 입원하면 돈을 주는 상해 입원 일당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제 하청업체 직원이 건설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척추 손상으로 병원에 몇 달간 입원해 있더라고요. 또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연세 드시니까 골밀도가 떨어졌는지 마당에서 넘어지셨는데 다리가 부러지셔서 한참 병원 신세에 지셨거든요. 상해 입원 일당은 가성비만 괜찮다면 있어도 좋습니다. 산수해 볼게요. 39세 남자 상해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비갱신형 설계안인데요. 다쳐서 하루 입원하면 5만 원 받네요. 보험료가 8,055원입니다. 총 내는 보험료가 19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쳐서 39일 이상만 입원하셔도 낸 돈만큼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있어서 나쁠 건 없는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살면서 상해로 입원하겠어? 라고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빼셔도 괜찮습니다. 실비에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 암진단비를 뺀 나머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암보험들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암보험은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 등 표현이 다양한데요. 암은 암이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 어떤 종류로 묶여 있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꼭 필요한 암보험은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일반암은 유사암을 뺀 나머지 모든 암을 일반암이라고 해요. 여기서 유사암만 알면 되겠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말하는데요. 이 네 개를 뺀 나머지 예를 들어 간암, 폐암, 췌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등 모든 암이 일반암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만 있어도 암 걸렸을 때 비켜나가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굳이 보험료 더 내면서 고해감이나 재진단암, 암술술 같은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40세 남성 1급 20년 납 90세 만기 설계안인데요. 여기에 고액치료비 암진단 담보는 쉽게 말해 고액암 진단비죠. 뼈암, 내암, 백혈병, 췌장암, 식도암 등 고액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고액암에 진단되었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험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이죠. 고해감 진단비. 고해감이든 소해감이든 모두 일반암 진단비에 보장해 주니까 굳이 중복 보장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암에 대한 가족력이 고해감 종류라면 고해감을 추가하기보단 일반암 진단비를 더 높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고해감은 백혈병 같은 소아암에 대비하기 위해 태아보험에서 준비를 많이 하지 어른들에게는 추천드리는 특약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진단암 보험입니다. 암에 한번 걸린 후 다시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네, 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재발 전이를 두려워하는데요. 아니면 그런 가족을 옆에 두셨다면 좋은 보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암이 발생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1년 11개월 후에 다시 암이 재발하면 보상 못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 가입할 때 기준점을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받을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죠. 재진단암은 받기도 까다로운데 보험료도 그닥 저렴하지 않습니다.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제한서입니다. 암 진단비가 1천만 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12,000원 정도인데 반해 재진단 암 담보는 1천만 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17,000원 정도입니다. 재진단 암을 굳이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암보험 1천만 원을 높이는 게 보험료도 아끼고 보험금 받기도 쉽지 않을까요? 다음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과 암 수술비 보험입니다. 암 입원 일당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는데요. 팩트는 의료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입원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는 외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질병 입원 일당과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2023년 기준 아산병원 암 환자 110만 명 중 통원하는 외래 환자가 100만 명이고 입원은 8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진단받고 입원을 꼭 해야만 보장해주는 만큼 보장받을 확률이 낮아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음은 암수술비 특약입니다. 암수술비 보험도 암에 걸리고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통계 자료를 보면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즉 수술이 아닌 치료를 받은 것만 33만 명 정도인데 반해 암수술 건수는 2만 3천 건 정도뿐입니다. 암에 걸린다고 모두가 수술을 받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반드시 암수술을 해야 보장받기에 차라리 수술비가 필요하다면 진단비 1천만 원 더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장 정리가 필요한 보험 세 번째는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에 걸리면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치매보험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치매만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치매도 보상해주고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 늙어가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손님, 노인성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재가시설급여 보험이 있기 때문이죠. 50세 여성 상해급수 1급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월 보험료 5만 4천 원에 치매보험을 준비했을 때 경도 이상 치매 진단 시 1,000만 원, 중등도 이상 치매 진단 시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재가급여를 가입하신 50세 여성분은 진단 시점인 60세부터 90세까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매월 70만 원씩 총 2억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보험료는 42,000원으로 치매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재가급여 보험은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병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람이 집에 방문을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주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복지연구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1회 가입한 보험금을 주는 보험입니다. 치매보험에 비해 재가급여 보험이 좋은 이유는 치매 진단비는 한 번만 보험금을 받으면 없어지는 보험인데 재가급여 보험은 매달마다 한 번씩 보험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 받는 거죠. 당장 정리가 필요한 보험 네 번째는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한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이 뭐죠? 네, 죽으면 유가족이 받게 되는 사망 보험금입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받는 보험금이죠. 그럼 가입하는 이유는
네, 한 집의 가장이 혹은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망 후에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해서 남겨진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실제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걱정하는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가장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망보험금이 전혀 필요 없는 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20대 분들이 보험 잘 가입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라고 하며 문의 주시면 증권 분석을 하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종신보험 혹은 CI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입하셨죠? 물어보면 엄마 친구 통해서 나중에 목돈 만들어서 차더라고 저축용으로 갖고 있다고 많이들 말하세요.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한 거죠.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쁜 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분들 또는 사망보장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애들이 칼싸움 한다고 부엌칼 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부엌칼은 부엌에서만 써야 하죠. 저는 사망보험금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젊은 부부들은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종신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정기보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을 대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설정한 기간 안에 사망해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험은 사라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 환급금은 없고요. 반면 종신보험은 무조건 갖고 있으면 언제 죽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죠. 한번 볼까요?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보험료 차이만 봐도 종신보험 24만 2천 원, 정기보험 13,000원, 약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22만 9천 원 차이인데 1년이면 274만 원, 20년이면 5,496만 원을 아끼실 수 있는 겁니다. 가장이 갑자기 죽었을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만 생각해서 정기보험으로 하시고 20년간 5,496만 원을 차라리 저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종신보험을 오래 유지했던 분들이 사망보험금 받는 보험이지 알고 정이 뚝 떨어져서 보험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액하는 건데요. 감액이란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겁니다. 1억 원 가입하셨다면 가입 금액을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년 납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10년간 납부한 상태라면 1억 원의 가입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낮추면 사실상 낼 보험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액 완납인데요. 이때 감액하면 해지 환급금 일부를 받는데요. 받은 돈으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한 번에 완납하면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항목을 삭제하는 건데요. 종신보험 내에서도 종신보험과 관련 없는 항목, 갱신형 항목 해지하면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낮출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는 보험 다섯 번째는 비싼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하라입니다. 비싸다는 기준은 15,000원 이상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 특약을 다 넣어도 1만 원 초반대면 충분하죠. 연령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 원이 넘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순수 보장형이 아닌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한 건데요. 순수 보장형은 풀었으면 순수하게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기 환급형은 보험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 돌려받을 돈을 적립해 두는 상품입니다. 간혹 운전자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적립보험료를 넣어도 보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적립보험료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해지 환급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놔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축과 개념이 다릅니다. 바로
사업비 때문인데요. 사업비에는 설계사 수당을 포함한 보험회사가 운영할 때 드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적립보험료를 받아도 납입한 보험료 다 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빼고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이 아닌 특약을 가입했을 때입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12대 중과실,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시 형사 책임이 있을 때 도와주는 보험인데요. 이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죠. 이 합의금을 주는 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인데요. 합의만 잘 해도 재판에서 좋게 봐주기 때문에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필수 특약은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경찰 조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모든 형사 절차나 합의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다음은 재판 결과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렇게 법이 새롭게 생겨날 때마다 거의 발맞추어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약만 있어야 가볍게 더 좋은 운전자 보험으로 바꾸지, 여기에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사망 등 잔뜩 넣어놓으면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기도 어렵고 보험료도 3, 4만 원대로 비싸게 내야 하니까 어디를 봐도 불편해지는 거죠. 운전자 보험은 가볍게 가야 합니다. 보험료를 줄이는데 필요한 여섯 번째는 병원비가 적게 나오는 질병에 대한 보험은 들지 말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진단비가 있는데요. 고혈압 진단 받았다고 병원비가 집안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 가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요. 고혈압 진단비는 진단되면 보험금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고혈압 진단을 확정받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아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기도 복잡한 데다 받을 금액도 많지 않아서 굳이 보험료를 더 내면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밖에 독감 진단비도 독감에 걸린다고 병원비 많이 나오지 않고 실비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되니까 보험 가입할 때 신경 써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괜히 보험료만 높아지니까요. 마지막 가성비를 해치는 보험 일곱 번째는 환급형 보험입니다. 환급형 보험은 중도 해지하시거나 만기 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환급형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차이는 바로 보험료에 있습니다. 동일한 연령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했고요. 다만 만기 환급형이냐 무해지 환급형이냐만 차이가 있습니다. 40세 여성 기준 암진단비 5천만 원 넣었을 때 해지 환급형은 11만 5천 원, 무해지 환급형은 7만 6천 원인데요. 보장도 동일하고 납입 기간의 만기까지 같은데 보험료가 3만 9천 원씩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어쩌다 보험료 납입 도중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게 만기 환급형이고요. 아예 돌려받을 게 없는 게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아니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돌려받는 게 있는 비싼 만기 환급형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보험 가입할 때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 보험 준비할 때 최대한 저렴하게 잘 구성해서 평생 갖고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나는 언젠가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지했을 때 얼마는 받아야 해 라고 준비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돌려받을 게 없어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죠. 보험료가 줄어들어야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보험 가입할 때 손해보지 않는 기준, 원칙 4가지와 갖고 있으면 손해보는 보험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보험은 목적에 맞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 받을 확률이 높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보험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해요. 보험으로 돈 벌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 내 상황에 맞는 보험료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보험회사 마케팅으로 가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것저것 가입했다간 병원비 받기 전에 보험료 때문에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 해지하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불필요한 거 싹 정리하시고 가볍게 만기까지 잘 유지하시길 바라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저 사남매 아빠에게 문의 주세요. 꼭 필요한 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하지만 보장은 최대한 좋게 전체 32개 보험회사 상품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 도와드리고요. 가입뿐만 아니라 청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